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TV 비판과 대한 정치 토크 종횡무진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유한국당 강원도 원주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대현 위원장 모시고 이제 정치인 된 기분 또 정치인 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 뭐 또 희망사항 뭐 이런 거를 이제 듣는 그런 시간으로서 마련했는데 우선 김 위원장께서 자기소개 비교적 상세하게 무말마다나 상세하게 간결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작은 식당 개건너 식당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서울로 상경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조선일보사에서 또 주간조선 TV조선에서 이 방송인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1월 달에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수혈돼서 들어왔고 지금은 원주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우리 이진권 위원장님도 저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정보를 많이 오픈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여의도는 물론이거니와 그 정보부처를 취재하면 느낀 건데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는 사회 그것이 선진사회이고 그럼 선진사회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민도가 높아진다. 유권자 시민들이 정보를 더 많이 공급받음으로써 정부의 운영 혹은 시정의 운영 분정의 운영 아니면 입법기관 사법기관들이 어떻게 더 움직이고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베이스 위에서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물론 이제 저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중앙당에는 직원을 맡은 게 없습니까? 중앙당에서는 황교안 당대표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책위원회 산하의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황교안 대표 좀 잘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모든 자유우파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박수 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아직 약간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또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훨씬 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모양입니다. 네, 삭발이 대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지금 조국 파문이 진행되는 이 사건 와중에 어느 타이밍에 당대표가 조금 더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사실 그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타이밍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투쟁의 시작인데요. 아까 이제 서두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이진권 위원장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직접 혼자서 전국을 다니면서 가방 메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더라도 이 시민들과 만나는 또 유권자들과 만나는 이런 전국 단위 투쟁을 나홀로 투쟁을 한번 전개하면 마치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인솔하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하고 현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모였을 때는 동원된 어떤 이 집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강력한 투쟁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하신다고 하면 강원도는 제가 책임지고 뒤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백팩이 좋을까요? 네? 백팩 이거 메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백팩에다가 거기다가 사실은 자전거도 한 대 구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 죽장망에 그러잖아요. 이게 지팽이 짚고 집신 신고 가는데 그거는 봉고지 모자에다가 요새는 안 될 거고 삿갓 이것도 안 될 거고 하니까 어쨌든 최소한 간편한 차림으로
가는 걸음마다 저 유권자들을 만나게 되면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 의견을 제가 강력히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오케이. 그거 하면은 저 우리 이진근 위원장님도 같이 좀 하루 이틀은 동행을 해주셔야 되지 내가 않을까요? 따라갈게. 뭐 난 특별히 저 할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 열심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는 이렇게 우리 같은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아마 쭉 행렬을 이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뭔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바로 다가가는 모습. 그렇죠. 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 모아놓고 그 앞에서 연설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맞습니다. 뭐냐면 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주는 그게 정말 내 표가 된다. 제가 실제로 이제 예. 지역 가서 정치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렇게 만나 보면 악수하면서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받고 해서 아 이분들은 다 내 편이겠거니 하는 착각 속에 이제 자꾸 어떤 그런 함정에 빠져드는데 실제로 여전히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게 동향 파악을 해보면 여전히 집권당의 지지세가 높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이 왔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싫다 이런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 여러분 우리 저 김대현 위원장은요 사실은 뭐 저도 옛날 그 조강 TV에서 이분들 모셔오는데 뭐 조금 힘을 보탰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꿈나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대로 이분들을 사실 영입을 했는데 우리 젊은 인재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젊은 인재들 여러분께서 키워주셔야죠. 그 이제 나이 같은 저희들이 더 키울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이분들 정말 잘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도 그걸 믿고 이제 이분들을 추천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김 위원장은 언론계에 이제 오래 종사도 언론계라는 건 이제 주로 취재를 하면서 갑 입장에서는 거지. 예? 근데 갑 비슷한 입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완전히 갑은 아니지만 네. 언론인도 기자들도 하는 짓들 보면 꼭 갑같이 행동하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또 상당히 또 의린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서 정치하다 보니까 언론인으로 있을 때하고 또 현장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했을 때하고 뭐 달라진 뭐 정신 자세라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 매우 달라졌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여기 국회 출입할 때 국회의원이 300명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좀 수준이 좀 낮은 거 아닌가? 뭐 감히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막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막상 정치를 시작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고 뭐 이를테면 조직을 관리한다 아니면 뭐 우리 당을 홍보한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초선 또 재선 또 3선 이상 하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 관리 하나하나 하는 와중에 저도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좀 이게 일반 사람보다 더 분명한 편인데 그 시시비비라는 것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품고 또 함께 가고 거기서 웃고 우는 이거는 아주 인간적인 접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킨십이 아주 출중해야지만 관리가 가능한데 제가 가서 나름대로 노력한다 했는데 여전히 초선 국회의원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정치인이 된 정당인이 된 이게 이제 한 8개월여 됐지 않는데 지금 느끼기에는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구 정치인들은 정말로 저보다 적어도 2배 아니면 10배 이상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지역구에서 한 3선쯤 하고 나면 뭐 바둑에서 9단 이상은 입신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한 3선쯤 하고 나면 아마 그 정도 이 뭐랄까 기량이랄까 득표 기술이랄까 이건 그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상대가 하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면 아주 요령껏 그 상황을 이렇게 뭐 피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을 전개를 바꾼다거나 그런 그 능력은 저는 지금도 함부로 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곤란한 질문 하나 뭐냐면 지금 당협위원장이니까 뭐 당 대표하고 또 원내 대표한테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 대표 이 체제 지도 체제 이 속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가 지역구인데요. 원주 을인데 원주 을 지역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일원의 그 민도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많았지만 지난 2월달에 당 대표가 되셨을 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좀 다운사이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의 최전방 공격수로 원내 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목소리, 강한 톤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대중에게는 그 마치 전에 그 당대표를 했던 홍모 대표처럼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밉상이다 아니면 거북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당이 대정부 투쟁을 열심히 좀 잘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 혹은 어떤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아직까지는 지난번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또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일탈이 아니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퀘스천 이거 뭐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좀 위험한데 라고 하는 이 세력을 끌어당기는 이 인력 뭐 어떤 힘 이거를 지금보다는 더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장에서 이 장래 유권자지. 장래 유권자들 만나가지고 이 악수를 해보고 하면 지금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온기가 느껴지죠. 이건 이 사람은 나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별로구나. 뭐 이런 게 안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와 양과 질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권이 폭주를 해오는 와중 지금에 도달했을 때 지금은 그 기존에는 목소리를 좀 덜 냈던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정부를 규탄하거나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것이 그 질적으로 커진 것과 양적으로 커진 건 다른데 우리가 그런 저변의 숫자를 지금 늘렸느냐 아니면 수가 늘었느냐 정부를 반대하는 전체 유권자의 수가 늘었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당은 여전히 중도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세력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보다는 이들과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끼리와 이종교배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코끼리는 이제 유명한 책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지금 이제 현 정권이 던지는 프레임 혹은 현 정권이 파놓은 함정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이종교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종교배는 그러니까 육체적, 물리적 교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와 다른 세력들일지라도 항상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들을 우리 쪽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 올바르게 현 정권을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 이거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걸 등한시하면 나중에 목소리는 커졌는데 근데 숫자는 늘지 않는 이런 공허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이거 한번 여쭤보죠. 지금 조국 정국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으로서 조국이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을 과연 이것을 장애 요인을 그럼 야당 측에서는 이거 살려나가 이 계기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자 조국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좌절당할 것이다. 이거 첫째.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 덕분에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자유우파 세력을 재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 위원장님 좀 질문을 아주 재밌게 하시는데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제 생각을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 정권 조국으로 인해서 현 정권이 좌절할 것이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조직도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듯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겠지만 실제로 저 안에도 로직이라는 게 있죠. 청와대라는 게 있고 각 부처가 움직이는 것. 그러면 대통령에게도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올 수 있는 피해 혹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언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진언을 다 물리치고 어쨌든 조국을 선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대한 나름의 보관도 참모들과 상의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정경심 지금 이제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인데 정경심 교수 동양대 교수가 구속이 된다면 아마 그때는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국이라는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모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이 확 무너질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촛불로 인해서 태동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보관을 가지고 기존 유권자들을 다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나려면 그러려면 좀 이제 다른 관점입니다만 통합만이 능사이냐 아니면 통합이 아니라 선거 연대를 통해서 멀리 바라보고 2022년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림 속에서 지금 단견으로 할 게 아니라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작정 통합해야 돼. 뭐 이 통합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또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11월, 12월 행간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위성 그 보수 정당을 두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유권자에게서 다시 선택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 당은 뼈를 깎는 쇄신을 지속해서 2022년까지 가야 된다. 그 과정에 내년 총선이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이르게 유권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좀 바뀌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보수 집단들이 뭔가 좀 껍질을 다시 벗고 있구나, 생살로 나와서 한번 부딪히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당은 기존 정치인들 또 기존에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게 앞으로 보수 진영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의 모모한 인사들은 자기 성찰 철저히 하고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져주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뭐 기존의 정치를 하던 분들처럼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박수를 친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 당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우선 저부터라도 시시비비에 대해서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얘기하고 그리고 권력을 쥐은 사람에게 그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머리를 조아려서 그분들이 이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 정당의 젊은 정치인이 뭔가 바뀌고 있고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거나 아니면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을 때 그때 우리 당에 다시 유권자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으로부터 또 현장감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자주 좀 나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는 꽤 많이 떠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들어야지만 또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면서 배울 게 있는데 오늘 좀 못 들은 점이 아쉽고요.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일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유권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종횡무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